자, 우리 요새는 도대체 이게 꺼진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막 일 좀 할 만하면 또 졸렸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졸렸고 이 계속 그렇듯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 도대체 계속 그리스가 세계 경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리스의 운명을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참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런 이 스페링도 힘들어요. 파퓰리즘 이거 뭐라고 이 한글로 뭐라고 쓰나요? 포퓰리즘이라고 여러 번 씁니다.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고 쓰는데 모든 사람이 뭐 나라가 망하면 툭하면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저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항상 만져 나오는 거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경제학 분야가 두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가 뭐가 되느냐? 그럼 다 아시잖아요. 수리경제학이죠. 뭐. 정말 힘든 게 수리경제학입니다. 제가 수리경제학 맨날 뭐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수리경제학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요. 다음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철학이죠. 이 두 가지 분야가 바로 여러분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데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경제학에서 둘의 공통점.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다고 그러죠.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 저는 썼죠. 형이상학이거든요. 완벽한 모델을 추구하죠. 경제 철학도 마찬가지로 가장 완벽한 모델을 추구합니다.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철학에 끼워 맞추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현실에 도움이 안 될 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경제학도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을 하죠. 완벽한 이데아를 상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주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완벽한 이데아를 상정한 다음에 거기다 현실을 껴 맞추죠. 자,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게 수리경제학의 완전 모형 상태죠. 현실을 거기다 껴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이 경제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의 어떤 모델을 세우고 경쟁을 맞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가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왜? 이상 없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둘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린 이것만 너무 발달했지 경제 철학이 없죠. 자, 경제학 분야에도 여러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퓰리즘 딱 나왔는데 포퓰리즘의 동의어는 뭘까요? 우리 언어 배웠을 때 철학 나올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언어 철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를 갖다 바라봅니다. 남자를 분석하기 제일 좋을 때 뭐예요? 반대말 나오면 뭐죠? 여자죠? 예, 동의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의 동의어. 짐승? 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어라고 썼을 때는 뭔가 공통점이 나오고 왜?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단어로 짐승을 하면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의 동의어하고 반대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의 반대말,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동의어 한번 생각해봐요. 네, 저는요, 포퓰리즘의 가장 동의어. 뭐가 돼요?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무슨 원칙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포퓰리즘도 뭐예요? 다수결 하자는 거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건 결과가 뭐 한 겁니까? 나쁜 거고 이거는 결과가 뭐예요? 좋은 건가요?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민주주의는 결과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하자고 그럽니다. 처음에 그리스에서 왜 민주주의 하자고 그럽니까? 귀족이 모든 걸 갖다 권력을 독점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권력을 독점한 게 아니라 경제적 이권을 독점했죠. 해외 전쟁에서 승리한 자원을 오로지 그리스 귀족이 가져나갔습니다. 전쟁은 누가 참여했는데? 그리스 시민과 귀족이 같이 전쟁을 했는데 귀족만이 전부를 독점해 나갔죠. 거기에 반대돼서 나눠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 민주주의입니다. 결과 그러다가 그리스 귀족하고 그리스 누구예요? 평민이 싸우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그럼 민주주의였던 거죠. 나쁜 건가요? 아테나하고 스파르타가 만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펠레폰 네소스 전쟁했어요.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아테네 쳤잖아요. 펠레폰 네소스 전쟁에서. 그죠? 그거 보고 한탄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플라톤이 나오죠? 그러면서 플라톤이 무슨 정치예요? 엘리트 정치 하자고 그러죠? 자, 아테네 민주정치 나쁘네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망한 원인은 뭐예요? 귀족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갖다 나눠달라고 그런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나눠달라. 자, 우리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데모하다가 국내 정사가 혼란해져서 이 틈을 노려서 북한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갖다 공산화 시켰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광주 시민의 학살에 분개해서 데모를 한 학생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자, 제가 또 흥분했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말은, 동의하는 반대말은 뭐냐? 포퓰리즘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포퓰리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퓰리즘 반대하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수의 뜻에 따르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똑똑한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말 외에는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다 동의어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대로 다 해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참고 우리 소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다수가 가져올 어리석은 결정을 갖다가 폐해를 알고 예측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죠? 우리 소수가 가야 된다는 거죠. 전 놀랍게도 민주주의 반대가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엘리트주의, 전형적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플라톤주의가 되겠죠. 전 플라톤이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철학자이지만 플라톤의 엘리트주의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죠. 왜? 플라톤은 최소한 뭐가 되겠습니까? 지배자에게 무슨 성을 요구합니까? 도덕성을 요구하죠. 플라톤이 뭐 했습니까? 부인 공유제하자고 그랬죠? 플라톤이 왜 부인을 공유하자고 그럽니까? 또 벌써 우리 친구 또 뭐 생각해요? 저 누구지? 누구지? 또 누구 생각해요, 또? 연정훈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부인을 공유한다면. 연정훈의 부인 공유하고 싶은 저런 파렴치한. 왜 웃어요? 오케이? 저도 생각만 하면. 자, 플라톤은 왜 부인 공유제 주장했습니까? 부인을 공유해야지 자식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야 상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을 공유하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상속할 일이 없잖아요. 오케이? 네, 부인 공유를 모든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자? 지배층만 하자는 거예요. 플라톤은 심지어 지배층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배층이 왜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기 재산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다? 자기의 이익을 공공의 재산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제일 반대했던 건 민주정치가 아니라 금권정치죠. 플라톤이 아마 금권정치냐 민주정치냐 민주정치 선호했을걸요? 플라톤이 봤으면 제일 나쁜 사람은 누가 될까요? 베를루스 총리일 겁니다. 그죠? 이태리에 있는 어이없는 귀염둥이 아저씨와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반대를 했겠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 회장을 경험을 했다든지 큰 건설사 사장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유재산 포기하라고 그러죠. 부인 공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최고 계급은 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럴 때만이 엘리트주의가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플라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파퓰리즘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파퓰리즘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청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자기는 상속을 깨끗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이제 제가 흥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 문제를 접하면서 제일 화나는 게 우리 예전에 포퓰리즘으로 망한 전형적인 나라 아르헨티나 꼽거든요.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근거적인 흥분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원자재 가격과 하락과 세계 정세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맨날 포퓰리즘이 망했다. 대중이 나와서 데모한다. 팔아. 연금 데모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조금 일하고 싶고 많이 벌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역사 발전이죠.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게 역사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졌습니다. 왜 행복해졌는지 아세요? 생계로부터 벗어나서.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이 감축돼서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운명. 자,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1부와 2부를 나눠서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그리스를 바라보는 문제가 뭔지를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그리스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Great Tragedy, 그리스 번물 비극이란 뜻이죠. 자, 그리스 비극은 뭐냐면 GDP당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 채무죠.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채무가 많더라도 두 가지, 빚이 많아도 두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소득을 한번 바라보면 경제 성장률이 리세션 마이너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2분기 연속 2년 연속, 3년 연속 침체가 됐기 때문에 보통 2분기 연속 침체되면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경기 침체가 뭐 3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그리스와 독일 갖다 바라보면 같은 유로존에 있는데 금리 격차가 엄청나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안정을 찾으면서 3%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국채 금리가 15%죠. 국채 금리가 15%라는 건 이건 실제로 뭐가 되느냐? 우리 이런 말 하죠. 정급 본드. 정급 본드가 뭐의 뜻입니까? 쓰레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 채권은 쓰레기 채권 취급받는 거죠. 거의 이건 뭐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는 여러분이 현대사를 바라보면은 1945년부터 여러분 참 이거 잘 모르셨을 텐데 오스만 투르크부터 독립한 나라예요. 되게 늦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가 여러분 얼마나 대제국이었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45년 돼야 독립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결정적인 국세 위력을 갖다가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독일 편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편 들었다가 이제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쇠락해버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오스트리아, 하나 터키. 두 나라가 이제 결정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죠. 결정적으로 쇠락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둘 다 어디 파트너였어요? 독일 파트너에다 완전히 쇠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터키는 국력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되면서 터키가 로부터 독립이 되는데 독립이 되지만 계속 군부 독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74년까지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다가 75년에 민주정부가 이루어지면서 좌파하고 우파가 여러분 교대로 정권을 갖다 교체하는 정국이 바로 그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인구는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는 한 3만 불 정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제일 재밌는 건 뭐다? 유럽인들 중에서 비만도가 굉장히 높은데 평균 수명이 되게 긴 나라.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일반적으로 비만도가 높으면 평균 수명은 어떻게 돼요? 비만도가 높으셔요. 평균 수명이 짧은 확률이 높죠. 그죠? 비만도가 높으면 평균 수명이 짧은 확률이 높은데도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비만도가 높은데도 평균 연령이 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더 재밌는 건 식생활은 어떻겠어요? 칼로리 섭취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죠. 왜 뚱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 낙천성이라든가 삶의 여유. 가보면 그리스나 터키 가보면 그리스는 특히 너무너무 여유로우시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관공서 가서 뭐 서류 하나 뜰려면 막 2주 정도 걸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 위기의 원인 중에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재 그리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자체 한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리스가 나가면 뭐가 깨질까 봐. 유로가 깨질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의 유로 가입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부터 보셔야죠. 자, 먼저 그리스의 유로 가입을 보시면은 그리스의 유로 가입을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국가 부채 추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문제 국가에는 어디로 가? 문제 국가 죄송합니다. 꼭 그건 아니라 아일랜드도 있는데 아일랜드보다도 여러분 뭐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높죠. 원래 이 당시 유로에서 40%가 넘으면 뭐에 들어갈 수 없다? 유로에 가입을 갖다 불어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여러분 가입을 할 수 있었죠.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가장 큰 이유가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골드만삭스라는 대회사가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골드만삭스가 이 90년대 그리스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가입하고 싶으니까 장부상으로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분식회계했습니다. 분식회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상품? 파생 상품 만들어서 그리스 부채를 막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쪼개놓은 걸 또 왜 엮어서 팔고 CDS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로 그 수업들을 하면 또 10몇 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뭐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돈 버는 거죠. 그리스 언젠가는 부도날 것이라는 배팅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는 채권 금리 올라갈 것이라고 걸어놓은 거죠. 부도덕하죠.
거기가 누가 결탁돼 있습니까? 정보가 결탁된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럼 그리스 정부는 이걸 하면 뭐가 좋아져요? 그리스 정부 좋아진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0.1초 만에 나오는 거죠. 자산 버블을 일으킵니다. 왜? 어디 존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로존에 가입하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유로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로가 들어와서 여러분 뭐가 돼요?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에 가입한 이후에 그리스에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땅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섬 하나에 얼마, 그러다가 뭐 터지고 나니까 섬가격이 이렇게 갖다 푹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산 버블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지 가격 확대하고 활로 자산 버블이 뭐예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근로자가 돈 봅니까? 대한민국에서 토지 가격 상승하고 주식 가격 팍팍 올라갔을 때 근로자가 돈 봅니까? 막차 타는 거죠. 오케이? 자, 대중의 홍두 정치적 이해관계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이렇게 딱 되니까 그리스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유로화에 편입되면서 평가 절상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가입되는 순간은. 가입되는 순간만큼은요. 그리스 화폐 가치가 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실제로 가진 건 100억인데 얼마로 평가돼요? 200억으로 평가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내어서 가는 거죠. 그럼 국민들도 일시적으로 자기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럼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 연금 더 줘. 우리 복지혜택 더 줘. 그렇죠.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포퓰리즘이라고.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1억 먹고 남들이 10원 먹을 때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대표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조화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패한 국가는 어떤 국가도 선진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자, 그건 또 마찬가지인데 부패한 국가에서는요 중산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중산층의 경제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체제보다도 저는 중산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산층이 많이 길러내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북한이 좋은 사회요? 북한의 계층 구조 가볼까요? 제가 북한의 계층 구조. 북한이 평등해요, 불평등한 나라라? 불평등해요? 북한이 평등합니까? 남한이 평등합니까? 아니, 북한이 얼마나 평등한데요? 상, 중, 하 그러면은 대다수가 여러분 다 같이 굶고 있는데 얼마나 평등해요? 이 나라처럼 평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가요? 북한 평등하다. 찬양, 찬양, 고무찬양제인가요? 북한 평등하다. 다 같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예? 북한 다 같이 못 살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 웃으면서 압정사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류층 부모 중에서 자식 보고 연예인 되라는 사람 많아요? 별로 없죠? 왜? 거기가 무슨 사회? 압정사회잖아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농구 선수들이죠, 미국 농구 선수들. 여러분, 농구 선수 시키고 싶어요? 압정사회잖아요, 거기도. 제가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여러분, 도시 애들하고 시골 애들하고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다음에 꿈이 뭐냐? 도시 강남이고요. TV 시청 시간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기가 4배 많습니다. 여기가 4배. 여기 남자애들, 여자애들 1등 선호순위 뭐였을 것 같아요? 예? 프로 운동선수고요. 연예인입니다. 여기 남자 1등 뭐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국제변호사 나왔어요. 국제변호사.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 1등 뭐 나온 것 같아요?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자, 여러분 그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 하죠.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그리스 위기원인 부정부패. 그래서 세무관리의 442전법이라고 그러죠. 442 우리 축구에서 아주 잘 쓰는 포지션인데 442는 뭐냐면 10,000유로의 세금이 나오면은 자 뭐가요? 자기가 4,000 먹고 위로 4,000 넘기고 그리고 국고로 2,000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영업자 소득의 80%는 탈세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4분의 1이 탈세되고 3분의 1은 뇌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죠. 부정부패만 없었더라면 그리스 재정적자는 없었을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나왔던 복지라는 것은 파퓰리즘으로 매도되고 그리스의 마치 모든 위기의 원인이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원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리고서 기득권 측은 전혀 자기의 무엇을 이권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상태에서 오케이? 국민의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조치만 취하니까 폭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화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의 위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이팅!